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보듬어 드리는 더 프리덤 요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망하는 대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머리서기 할 때 내가 기역자까지는 다리가 올라간다. 근데 그 후에는 엉덩이가 계속 뒤로 자빠지니까 다리를 기역자 이상 올리면 뒤로 넘어가서 자빠진다. 그래서 이제 밥 먹는 것도 실패 원인이 있지만 엉덩이가 뒤로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부에 힘을 더 줬고 엉덩이를 중앙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도 팔이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한 건지 팔 힘을 키워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본인 스스로 코어 힘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코어 힘이 부족하신 아주머니들도 머리서기 하나만큼은 잘 하시는 분들도 봐서는 나는 팔 힘을 키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머리서기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려드릴 건데, 업그레이드에 대한 동작들은 오늘은 접하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가 팔로 머리를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살람바 시르사 아사나라는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지금 문의를 주신 나는 그런 팔 힘을 더 키우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잘 안 되셨는지, 나는 코어 힘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왜 힘이 부족한 아줌마들보다 왜 나는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개인 레슨 때 이거를 안내드리면 너무 그냥 심플하게 끝나버리는데, 이 영상으로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다 보니까 좀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과 자료 설명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진들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살람바 시르사 아사나라는 게 지지하는 머리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람바의 사는 모모가 있다. 근데 알람바, 사알람바, 살람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어떤 지지가 있다. 우리가 팔로 머리를 밀면서 바닥을 지지하잖아요. 살람바, 지지하는 시르사, 머리, 아사나, 동작 이런 산스크리트어의 뜻이 있어요. 우선은 저는 참 모든 거에서 베이직한 걸 먼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태어나셔서 바로 걸으셨나요? 그죠? 기어 다니고 앉아 있는 걸 힘을 키우다가, 그리고 장요근이 발달되면서 다리 힘이 생기면서 바닥을 밀면서 한 발 한 발 때리면서 걸음마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 시즌부터 한 살 전후반부터 걷기 시작해서 머리가 위에 있고 발이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걷고 뛰고 하는 것들은 체중에 대한 힘에 대한 분산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몸이 틀어져 있고 측만이 있고 골반이 전방이나 후방으로 빠져 있어도 넘어지지가 않죠. 그런 이유와 똑같아요. 왜냐면 머리를 오래 위에 두고 발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걸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르사 아사나를 시작한 시점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매우 어색하고, 거꾸로 했을 때 나의 밸런스, 그러니까 머리가 위에 있었을 때 밸런스가 이미 깨져 있는 경우에는 넘어지진 않지만, 머리를 다시 반대로 거꾸로 했을 때에는 내가 깨어져 있던 그 밸런스를 바로 눈치챈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게 맞아요. 그걸 베이직으로 좀 두고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나는 힘이 센데 왜 잘 안 될까? 중심이 잘 안 찾아지실까? 이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우선은 머리서기를 할 때는 정수리 위치가 중요해요. 한번 같이 영상 팔꿈치 너비
영상 먼저 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찰란바 시르사 아사나에 대한 토대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의 팔꿈치 너비를 확인할 거예요. 손으로 팔꿈치를 감싸주시고 바닥에 밀착을 시키시고 네, 동작을 진행하시면서 어깨가 많이 말려 계신 분들은 팔꿈치가 점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팔꿈치 위쪽에 스트랩을 걸어주시면 돼요. 손을 깍지 끼실 때는 그대로 깍지를 끼시는데 손바닥을 모아 붙이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부터 약간 이등변 삼각형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끝의 힘으로 손등을 강하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새끼손가락은 아래로 넣어 주셔서 뼈가 아프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검지는 약간 세우셔서 머리를 지지한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머리띠를 귀 쪽 끝에서 머리띠 위치하는 그 지점에 정수리 쪽 백회에 붙이시면 되는데 평상시에 척추의 만곡, 이 회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앞쪽에서 조금 더 이마 쪽으로 오는 지점에 정수리를 붙이시면 허리 쪽의 커브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려지시기 때문에 조금 더 다리를 폈을 때 중심이 더 잘 잡히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지점을 확인하시고 정수리를 바닥에 붙여서 엄지로 지지에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양 어깨가 무너지지 않도록 팔로 밀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그대로 뒤통수와 정수리 위치를 확인하신 이후에 천천히 무릎을 떼주시고 계속 앞쪽으로 두 발이 걸어옵니다. 이때 요추의 회전력이 부족하시거나 고관절이 많이 말려 계신 분들은 발이 많이 걸어올 수가 없어요. 발이 많이 걸어오고 요추 회전력 그리고 고관절의 움직임이 있으셨을 때 조금씩 발이 더 걸어오다가 발이 들리는 위치가 있으시거든요. 그때 무릎을 구부려서 여기까지 해서 유지가 되시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가볍게 요추의 커브를 살려주시고 여기서도 계속 어깨가 무너지지 않도록 팔로 밀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호흡 10번, 20번 안정이 되시면 웬만큼 다 되신 거예요. 이때 복직근 몸 앞쪽 선에 반다 더 잡아주셔야 되고 이 상태 유지하면서 다리를 뻗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복부 말아주시고 천천히 발을 바닥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평상시 나이가 골반이 많이 말려 계시고 그리고 척추의 만곡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나오는 그걸 만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만곡이 평상시 없는 분들 예를 들면 1.5 일자리를 갖고 계신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몸의 중력이 발이 아닌 머리로 있었을 때 중심을 잡는 게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머리가 위에 있을 때는 인지를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 계실 때에도 골반이 많이 말리고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분들이 바닥에 앉게 되시면은
무릎이 이 사진처럼 위로 올라가는 형국으로 골반이 말려요. 결국에는 뒤통수, 등, 엉덩이, 허벅지가 다 타이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뭐 다 펴고 정굴 자세를 하실 때에도 상체가 안 숙여지고 당연히 팔을 뻗어도 발이 안 잡히는 이유랑 똑같아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에도 라운드 숄더가 심하고 거북목이 심해서 목이 일자목이 돼 있고 골반에, 다시 말하면 목과 허리에 커브가 없다. 그런 경우의 분들이 이렇게 역자세를 할 때에는 망곡이 없다 보니까 밸런스를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돌 이후 2차 곡선을 가지게 태어나서 이제 아기가 앉아 있고 서 있는 그 시기쯤에 2차 망곡이 거의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2차 망곡이 일자목이고 허리가 좀 평평해서 일자 허리 뭐 이런 분들이어서 망곡이 없는 분들은 이 나의 무거운 체중, 아무리 가벼워도 뭐 40kg, 60, 70, 80kg에 대한 체중이 거꾸로 있었을 때 내가 근육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바닥을 민다 할지라도 밸런스가 많이 깨어져 있는데 무릎을 구부린 상태까지는 되다가 혹은 다리를 기역자까지는 해서 머리부터 골반까지는 머리서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다리를 올리니까 바로 자빠지거나 중심이 잃는다. 그거는 크게는 근력 부족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더 크게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척추의 망곡이 부족해서 그래요. 척추의 망곡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리를 펴려고 보니까 계속 이게 일자가 돼버리면서 중심이 안 잡히고 골반을 더 좀 당겨오면서 다리를 펴려고 하니까 중심이 이제 앞뒤로 혹은 뒤로 가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근육이 아줌마보다 많은데 왜 다리를 못 펼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팔 힘도 베이직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핸드스탠딩 하면 마치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손의 힘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어깨 가동성, 밸런스가 결국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크게는 지금 말씀드린 유추, 척추의 망곡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골반이 특히 말려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척추가 측만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골반을 같이 뒤로 보내거나 앞으로 보내면서 망곡을 만들고 싶은데 측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리를 펴시기 이전에 우선은 아쿤차나 아사나라고 하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저 정수리부터 엉덩이 쪽까지만 밸런스 잡으시면서 코어를 다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서기를 하시게 되면 요가의 왕자세, 요가의 여왕자세라고 일컬어요. 머리서기의 이제 다양성은 지지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서 정말 수련이 깊고 오래 이렇게 코어가 잘 잡혀있고 밸런스가 정말 고요히 잘 잡혀 계신 그런 요가의 스승님들 뭐 이런 분들 뵈면은 정말 차렷하고 머리만 바닥에 붙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결국 그분이 근육이 많아서 무조건 그렇게 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유추의 망고, 그리고 앞판, 뒷판, 옆판, 상하체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손을 떼도 바로 차렷한 상태에서 머리만 바닥에 붙이고도 중심이 잘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서기를 하게 되시면 어깨서기가 이제 요가의 여왕 자세라고 일컬어요. 우리는 계속 중력에 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머리서기가 꼭 저렇게 어려운 걸 내가 해야 되고 꼭 발을 막 떼가지고 다리를 올려야지만 뭔가 멋스러운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요가에서 내가 내 몸을 드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역자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미 환류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림프액이 머리가 아래 있고 다리가 혹은 위
골반이 위에 있을 때 림프액 배출이 매우 증가돼요. 그거에 따른 유익한 베네핏은 정말 밤새 말을 할 정도죠. 그리고 횡격막이 계속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숨을 쉬다가 거꾸로 했을 때 그 밸런스, 내 몸의 중력에, 몸무게에 대한 중력에 반하는 힘으로 유지를 잡으면서 해서 하셨을 때 그럴 때에도 횡격막에 대한 작용이 또 전도 바뀌면서 얻게 되는 이점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거꾸로 했었을 때 이런 내 몸의 체중의 그 힘이 그 중력 안에서 거꾸로 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중화가 됐을 때 되게 가볍게 일자로 섰네? 혹은 다리를 다 펴지 않더라도 이 느낌으로는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길게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진행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런 이후에 이제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처음에 머리를 이렇게 지지해서 팔로 눌러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팔을 떼고 손바닥으로 한다든지, 손끝으로 머리와 손끝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근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밸런스를 더욱더 많이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자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하다가 자빠지거나 그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척추에 대한 망곡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돼요. 척추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흉추, 유추만 생각을 하시는데 꼬리뼈까지를 척추로 봐야 되잖아요. 척추잖아요. 그래서 골반의 회전력이 매우 중요해요. 발을 바닥에 탁 차가지고 벽으로 끄는 것들은 어떤 찰나 순간의 근육으로 이렇게 탁 차갖고 잠깐 0.1초, 2초 이렇게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그시 우선은 머리서기에 대한 밸런스를 좀 숙지를 하셨다,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그거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이후에 척추에 대한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골반에 대한 요추의 회전력이 부족하신 경우에, 그런 분들은 이런 요추 골반 리듬이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상체가 안 숙여지시는 분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다리를 펴려고 하니까 중심이 안 잡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유연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요추나 골반의 회전력이 떨어져서 상체가 잘 안 숙여지거나 손이 발에 안 닿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함께 팔의 힘이라기보다는 어깨 주변에 대한, 어깨도 많이 말려있는 경우에는 지지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특히 나는 근육이 많아서 트레이너분들이 그냥 막 손으로 바닥을 밀고 막 다리 차서 막 잠깐 유지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밸런스는 많이 깨져 있어요. 그냥 잠깐 나의 근육으로만 일자로 핸드스탠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앞판의 뒷판 밸런스에 대한 부분들로 근육 형성도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수리가 처음에 많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두피질 같은 경우에도 근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우리가 운동을 평상시에 안 하시고 스트레칭 안 하시는 분들이 근막이 많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두피도 똑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정수리가 뼈가 아프다 그런 분들은 조금 매트를 2겹, 3겹 접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런 이제 근막이 많이 풀리면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아픈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의 무게가 아까처럼 그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중화가 되시면 팔로 미는 힘으로 지지가 거의 되시기 때문에 정수리가 바닥에 거의 많이 안 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정수리가 안 닿아서 또 안 아플 수도 있고, 닿아도 근막이 이미 풀려있기 때문에 안 아프시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많이 추천드려요.
중요한 건 다리를 무조건 피시기 이전에 뭐 기역자에서 골반을 조금 더 뒤로 보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시르사 아사나를 하고 내려올 때 골반을 최대한 뒤로 보내면서 발이 내려오거든요. 골반을 앞으로 빼면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발이 슉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척추의 회전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근력 힘으로 골반을 계속 엉덩이를 머리보다 뒤쪽으로 쭉 보내면서 허리와 골반 쪽에 커브를 만들면 뒤로 보내면 중심 매우 잘 잡히거든요. 그때 배임만 살짝 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에서 반달을 잡는다 하잖아요. 그때도 반달을 잡아주시면서 발끝이 매우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게 하는 연습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머리가 있고요. 머리부터 골반까지 발끝을 떼서 들어 올리는데 이게 거의 일자예요. 일자면은 여기서 다리를 올려버리면은 바로 중심이 안 잡히죠. 골반을 더 뒤로 빼면서 다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뒤로 자빠지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얼굴이에요. 그리고 골반을 조금 뒤로 빼다가 다리가 약간 들리다가 골반이 약간 조금씩 오면서 그때 다리를 펴야 되는데 허리와 고관절에 만곡이 없다. 그러면은 거의 허리가 일자가 돼버리시기 때문에 중심이 잡는 그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이제 미약해지죠.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서 다리를 더 올리면 자빠질 것 같으니까 다리를 더 못 올려서 바나나 상태까지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수리의 위치를 조금 확인하고 그리고 근력이 조금 더 발달되면서 요추 회전력이 생기고 고관절에 대한 자유림이 생기니까 역자세가 더 수월해졌어요.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몇 개 짚어서 연습을 하시면 머리서기가 매우 수월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지하고 있는 살람바 시르사 아사나가 조금 더 이제 팔이 아닌 뭐 손바닥이라든지 손끝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부분을 조금씩 줄이면서 머리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서기를 하실 때는 최소 공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꼭 있는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역자세, 거꾸로 하는 그런 자세의 기본형은 내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역자세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굴 작아지는 토끼 자세, 사상가 아사나도 돼요. 머리가 정수리가 바닥에 닿으면서 골반을 쭉 시켜 올리면서 심장이 얼굴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모두 역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횡격막의 위치가 전도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래에 있으면서 또 전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을 지지하는, 결국에는 척추죠. 다 척추를 지지하는 심부 근육, 속 근육이 부족하시게 되면 이게 목이 눌려서 목이 뭐 아파요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리를 올려야지, 뭐 차서 다리를 펴야지, 이거보다는 목 주변 근육도 평상시에 다양한 동작들로 수련을 하시면서 목에 있는 속근육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속근육이에요. 흉쇄 유두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매우 다양한 심부에 있는 목 근육들을 단련을 시키면서 가져가셔야 되고, 팔힘보다는 결국 우리 몸통의 근육으로 팔로 밀어주시거나 어깨에 대한 이 쉐입도 되게 중요해요. 어깨 많이 말려 계신 분들은 바닥 미는 게
정말 근육이 엄청 많아서 남성분들 뭐 트레이너분들처럼 그런 게 아니면 이게 받아 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어깨가 축된 상태에서 이제 발이 걸어오고 발끝을 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그 미는 연습을 할 때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은데 힘들어요. 이걸 하시고 우리가 뭐 다운독 동작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시면은 아, 힘이 정말 좀 생겼네. 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머리서기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취약점, 정수리를 좀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기역자에서 조금만 다리를 펴면 넘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좀 디테일한 질문을 대한 답변을 드렸어요. 요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 뭐 다양한 동작들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거 나는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레슨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재빠르게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개인 레슨으로 만나서 선생님이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냥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 레슨을 많이 받는 이유도 여기에 또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정말 수많은 요가 선생님들,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영상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도 영상을 올리면서도 비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면서 하면은 거의 한 동작에서 유지를 한 30초 정도는 하셔야 돼요. 얼라이먼트 다 안내드리면서 하려면. 그러면 또 동작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풀 요가 수련 시퀀스라든지 비냐사라든지 이런 거 동영상 영상을 보시면서 시청을 하시면서 나는 요런 게 안 되던데 이런 거 분명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때 여기가 그러던데 그러면 질문을 주실 때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요가를 뭐 얼마큼 해봤었고, 그리고 다리가 못 자고 뭐 어깨가 이런데 뭐 이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동작을 할 때 이러려 합니다. 그리고 성별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되게 수월해요. 기본 여성, 남성, 그리고 좀 유연성이 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생기거든요. 네. 오늘은 말이 길었는데요. 좀 이해가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서 하면 참 너무 쉽게 끝나게 알려드릴 거지만 이 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도 잘 알려드리고 있는지 헷갈리고, 이 일을 지금 실시간 채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려면 구독자분들의 수가 정말 간곡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데 돈도 안 들고 시간도 거의 안 되잖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버튼 설정하셔서 자주 영상 접하시면서 궁금하신 것, 내 몸 상태에 궁금하신 것들, 또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그 상태에 맞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 알찼다 싶으시면 좋아요 분명히 누르셨겠지만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좀 더 프리덤 요가가 이런 장점이 있어 알려드리면서 그분들도 좀 좋은 정보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중국 폐렴, 우한 폐렴으로 많은 분들이 서로 힘들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참 힘들어 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요즘 보면 더 집에서 내 몸을 가꾸고자 하는, 건강을 가꾸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어디서나 조금 더 내 몸을 잡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